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김종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방학 잘 보냈나요? 네, 방학이 끝났으니 여러분들 이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두 번째 단원인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의 산물의 이용, 그 중에 식물도 동물처럼 숨을 쉴까 단원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식물의 호흡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동물처럼 숨을 쉴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들은 과연 어떻게 식물에서 이용을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식물이 호흡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하죠. 느낌이. 그죠? 뭐 사람처럼 폐와 같은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식물이 도대체 어떻게 호흡을 한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각해보기. 여러분들 교과서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생각해보기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 병에는 시금치를 준비하고요. 한쪽 병에는 시금치가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런 병을 준비를 해요. 두 개의 병을 마개로 막은 다음에 호스를 연결을 해서 석회수에다가 담궈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 안에서 나오는 기체가 석회수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겠죠. 이때 주변을 어둡게 해서 잠시 두고요. 다음날 와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금치가 들어있는 병에 석회수의 경우에는 뿌옇게 변한 걸 볼 수 있고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병은 역시나 석회수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인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왜 이렇게 변했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려면 석회수의 여러분들이 특징을 하나 알아야 돼요. 석회수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석회수는 이산화탄소가 통과하게 되면 뿌옇게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왼쪽 병의 경우에는 시금치가 들어있는데 시금치가 들어있고 이렇게 꽂혀있는 석회수가 석회수의 색깔이 변했어요. 뿌옇게 변했네? 그러면은 시금치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지?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말이겠죠. 그죠? 다음으로 빈 병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석회수 또한 변하지 않았겠죠. 네, 이런 석회수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식물이 사람처럼 호흡을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광합성과 호흡의 차이는요. 광합성은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호흡은 양분을 사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과정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은 그래서 광합성의 결과로 무엇을 만들어내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죠? 그런데 호흡의 경우엔 반대예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가서 산에서 와 공기 좋다 하는 거 사실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밤 공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식물들도 다 호흡을 해서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낮과 밤에는 광합성과 호흡의 양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낮에는 햇볕이 잘 들죠. 그죠? 그래서 광합성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호흡은 과연 이때 안 할까요? 사람은 사실 24시간 호흡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식물도 24시간 호흡을 해야 생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날 때에도 미약하나마 호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주변에 빛이 있나? 빛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은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호흡은 살기 위해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량보다 호흡의 양이 밤에는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테라리움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테라리움이란 뭐냐면은 병 안에다가 식물을 넣고 물을 분무해 준 다음에 병마개를 닫고 빛을 쬐어주면서 그 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식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그냥 소량의 흙이 들어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밀봉을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이산화탄소를 어디서 공급을 받을까?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죠. 그 과정에서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다시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물의 경우에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통해 다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햇빛은 유리병 건너편을 통해서 투과되기 때문에 햇빛도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식물이 광합성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테라리움은 밀봉되어 있지만 식물이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면 사실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학교에 나오지 못해서 만들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숙제입니다. 14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41페이지 펴보면은 두 과학자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식물을 촛불이 타는 데다가 안에다가 넣어놓고 밀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촛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두 과학자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자입니다. 첫 번째 과학자는 밀폐된 유리종에 촛불을 넣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촛불이 얼마 뒤에 꺼지는 걸 확인을 했어요. 산소를 다 사용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식물을 함께 넣어주고 태우니까 촛불이 더 오래 탄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아, 그래서 식물이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걸 예측을 해본 거죠. 공기를 정화해 준다. 근데 과학자 2번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과학자 2번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를 이 같은 실험을 이 식물을 넣고 촛불을 태우는 같은 실험을 불을 꺼둔 상태에서 해본 거야. 암막을 쳐놓고. 그랬더니 암막을 쳐놓은 데는 금방 촛불이 더 빨리 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촛불만 넣어놓은 것보다 더 빨리 말이지.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산소를 식물이 오히려 소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과학자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요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정리만 잘 따라와도 숙제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죠? 정리 1번입니다. 과학자 1이 식물은 공기를 정화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보자. 자,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첫째로 식물이 공기를 정화한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촛불이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봐야 돼요. 자, 촛불은 연소되면서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죠, 그죠? 이 과정에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촛불이 꺼지는 거야. 산소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식물을 놔봤어. 식물을 놔봤더니 촛불이 더 오래 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식물이 뭘 공급해준다? 촛불에게 산소를 공급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2번 두 과학자의 실험 결과가 일부 다르게 나타난 것과 관계가 깊은 식물의 작용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식물의 작용은 광합성이랑 호흡이겠죠, 그죠? 첫 번째 과학자의 경우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실험을 한 거죠? 네, 광합성에 포커스를 두고 실험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빛을 쬐어줬기 때문에 광합성이 호흡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서 촛불에게 오히려 산소를 공급해 주었고요. 과학자 2번의 실험의 경우에는 햇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광합성보다는 호흡이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촛불이 빨리 꺼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두 과학자가 실험한 걸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필기한 거 여러분들이 인증하시는 게 오늘의 숙제일 것이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구글 클래스룸, 카카오톡 등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니까 사실 되게 피로하네요. 네, 다음에 더 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